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1호 책방의 용도사입니다. 북튜버이기도 하고 플래너이기도 한 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주주 파파로서 좀 새로운 캐릭터로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호 책방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년생 아이들 아빠하고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 이제 4세 남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랑 출판사 이제 재직 당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 와이프가 일을 나가고 제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몇 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거의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어린이집이 아예 문을 안 열었었어요. 저희 둘째는 6개월, 저희 첫째는 한 2돌 때부터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거의 같이 진짜 지옥을 경험. 그때 저를 구원한 책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읽는 어린이 책들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른이 읽어도 아이가 읽어도 너무 좋은 책들, 제가 어린이 책 전문가라든지 그렇진 않지만 독자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이 또 읽어달라고 했던,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는 책들 골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인데 저희 아이들 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스스로 책 읽고 있고 그렇거든요. 역시 북튜브의 아이들 다 순서 없이 그냥 여러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으로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어린 시절로부터 스토리가 거슬러 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말더듬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한다는 거는 어릴 때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제 가족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런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런 아이가 아빠와 함께 강물 낚시 같은 데를 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표현들과 글씨가 많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그런 말더듬이 있건 없건, 그리고 혹시나 자기 자녀가 언어적으로 느리거나 걱정이 된다, 그런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작품일 거고, 아이들에게도 아이가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 아이의 삶에 위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인데요. 엄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주 양육자가 엄마여서 그렇지, 사실 고함쟁이 아빠일 수도 있고, 저도 아이들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랑 저랑 셋이서 소리 지르다가 셋이서 엉엉 울고 이런 적도 많죠. 육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책은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의 책이고요. 유타 바워라고 하는 독일 아동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이에요. 좀 짧은 책인데 엄마가 아이한테 시작하자마자 고함과 화를 고래고래 질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몸이 산산이 우주 쪽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엄마와 아이가 대화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이 책을 읽어주는 부모도 성찰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을 읽는 아이들도 부모의 입장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사과 잘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내가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잘 못하는데, 그 사과의 언어 대신 이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거나 이래도 엄마 아빠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 마음이 어렵겠구나,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얇은 책이지만 풍부한 책이어서 이 책도 추천합니다. 이어서 한 권 좀 읽어볼게요. 저희 둘째 화날 때 표정이랑 비슷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화가 난다, 화가 나라는 책이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의 감정의 분노라든지 표현보다는 뭔가 또 약간 예민하게 화부터 나는 그런 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 아이의 스스로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태생적으로 좀 선천적으로 일단 욱 하면서 이제 기질적으로 화부터 좀 나고, 약간 와 이렇게 뭔가 와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 때는 자기가 무슨 구체적으로 내가 서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욱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아이에게 읽어주면 굉장히 그 아이가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해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조금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아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도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요. 저는 화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막 화를 못 내도록 막 이렇게 오히려 억압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성인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화를 내는 법, 뭐 그런 내 감정을 지혜롭게 표출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다음 책은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이에요. 아이들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조부모들에 대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이거는 저라든지 부모들이 읽으면 저희의 부모님을 또 떠올리면서 사실 많이 좀 울컥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할머니 혼자서 사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오래 있지 못하고 또 할머니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할머니가 상상 속에서 갑자기 이제 해변가로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할머니는 늘 그냥 집에만 있고 나를 도와주고 간식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이런 너무 행복한 아이처럼 떠나야 되는 이런 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작가분 안녕달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할머니 주인공이 너무 귀엽게 나와요. 나이가 들고 몸이 많이 쇠약해진 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좀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추천합니다. 네 몸은 네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약간 첫 성교육 책으로 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는 법, 남아든 여아든 자기 몸을 소중히 보호하고, 저희 때는 성교육 제대로 배우신 적 있나요? 진짜 성교육에 대해서 잘 못 배웠던 시대였고, 좀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독합적이고 음료 7세 부동석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랐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성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이 어떻게 돼 있고 남아와 여아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현대의 어떤 성적인 인식까지 다 받아들여서 교육하는 기본적인 책이라고 보여져요. 네 몸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네 몸을 만져서는 안 돼. 이 책은 네가 몸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이 뒤에 문구들을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집집마다 이 책으로 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처럼 아이들도 성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서 배워가고 뭐 음지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은 정말 아름다운 거고 건강한 거고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을 좀 배울 수 있으려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근두근 편의점, 이 책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아동 쪽 베스트셀러로 계속 있는 책이고, 우리나라 김영진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편의점 대강국이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이 편의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관광 오는 분들 편의점 들르는데, 편의점에 들르는 내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을 수도 있고, 가족과 싸우고 나서 편의점에 들를 수도 있고, 늘 야근만 하고 오는 아빠와 편의점에서 만나서 그 아빠와 교감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고요. 상상력이 되게 좋고, 저도 제 아내도 밥 먹어야 돼. 간식 절대 먹으면 안 돼. 밥을 위주로 먹여야 되고, 당연히 영양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지만, 아이들이 정말 입에 달콤하고 자극적인 섭취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겠구나. 어른만 스트레스 있고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아이들도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그런 약간 선입견 같은 것도 좀 깬 책이고, 아이들이랑 편의점 안 돼! 단 것 좀 먹지 마! 막 이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 성인 돼서 꿈이 하루 종일 초콜릿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성인 되면 그런 거 거의 안 먹어요. 어릴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불량식품을 먹이거나 그런 것들을 권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서의 편의점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느꼈던 억압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또 푸는 것들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의 책인데 나는 개다라는 책인데요. 백혜나 작가님 책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책 말고도 너무 유명한 책들이 많고 해외로도 알려주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그림책 작가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책들도 있지만 일단 이 책을 갖고 왔는데 202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을 하신 작가님이시네요. 개의 관점에서 짧은 하루의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다 이렇게 진짜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동물들과의 이야기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개들과의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 관찰, 자연 관찰 같은 게 중요한 게 이런 자연을 통해서 개의 입장에서 보면 반려 뭐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생명과 이 자연들을 좀 더 생명으로서 대하고 동등한 관점에서 자세하게 신중하게 대하게 되는 걸 배운다고 생각해요. 동네에 개들 많고 사실 아이들이 개들 괴롭히는 경우도 좀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재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걸 감시하고 있고 이런 사회이긴 한데 아이들이 느낄 때 아, 동물에게도 동물도 생각이 있구나. 동물도 하루를 살아가고 동물도 혼자 있으면 외롭구나. 동물도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개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동물에 대한 교감도 느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사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캐릭터 같은 거를 너무 재밌게 표현했어요. 개성 있게.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재밌을 거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잘 읽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우리나라 키즈스쿨레라고 하는 전집 출판사에서 내는 책 중 한 권이어서 이 책 한 권만 구매는 아마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 기회 되면 전집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 갖고 온 이유는 이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데렐라 하면은 고약한 엄마와 언니들 이야기만 하고 신데렐라는 착하고 게다가 너무 헌신적이고 그러면서 남자 만나서 막 이런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신데렐라가 제일 심술궂고요. 신데렐라의 언니 2명도 너무 심술궂은데 동화에 나오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한 언니가 너무 마음이 선해요. 근데 그 언니는 엄마와 언니들과 신데렐라가 다 싫어하고 동화에 출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심술궂지 않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들이 또 다른 이 가족은 소개해주지 않는 거죠. 이 언니가 심술궂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의 뭐 마녀도 만나고 빨간 망토의 늑대도 만나고 백설공주의 여왕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심술궂어지고 싶은지 정말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술궂게 저 사람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하는데 계속 좌절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여서 두 가지가 너무 좋은데 첫 번째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로서의 명작동화로서의 스토리 그 자체로서의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틀면서 그것이 고정된 스토리가 아니고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상상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보통 심술궂어지면 안 돼. 나쁘게 하면 안 돼. 누구 괴롭히면 안 돼. 그러는데 심술궂어져봐. 누구 괴롭혀봐. 정말 나쁜 짓 해봐. 그런데 본래 성향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구나. 맞아. 저게 내 마음이야. 라고 선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에게 영감과 좀 동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 이렇게 9권의 어린이 그림책을 다 가져왔는데 어른들이 읽고 뭐 부모가 아니라도 그냥 성인분들이 읽어도 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선물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요새 성인 그림책 모임 같은 거 많은 거 아시죠?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번아웃이라든지 되게 소진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냥 막 텍스트가 많은 막 이런 책들을 읽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림책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데서 또 읽기 굉장히 저는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그림책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아이들 책에는 제가 아끼지 않는 이제 편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도 많이 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읽어주고 우리 서로 좀 좋은 정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빠로서 주주파파로서 아이들 그림책 같은 걸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 영상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요. 뭐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다 공유도 해주시고 아이들의 행복한 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웰컴 키즈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도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